안녕하십니까.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의 한만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유지된 원달러 환율 1,300원의 흐름이 네. 1,200원으로 한번 내려온 한 주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주요 재료였죠. 이제 미국 부채한도 합의안이 이제 상원을 좀 통과하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었습니다. 네. 여기 해소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환율에 큰 영향을 준 지표가 이제는 FOMC겠죠. FOMC에서 6월 금리 인상 여부가 어찌 될 것인가. 요게 이제 제일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표로 봤을 때 이제 고용 지표는 호조지만 아무래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좀 부진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네네. 아직 있으니까 6월에는 아무래도 좀 동결을 하고 이제 7월에 그렇죠. 올리지 않을까. 네. 시장이 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이제 살아나서 원달러 하락이 좀 하락 흐름을 보였지만 주 후반에 이제 캐나다의 깜짝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탑앤고 이제 좀 동결했다가 다시 올리는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보이면서 혹시 FOMC에서도 이제 6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하락하면서 이제 FOMC를 대기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수석님, 저희 이제 1,300원 이하를 하회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는 1,300원, 300원대 위로는 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환율이 1,300원을 하회했다는 건 좀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의미가 달러가 좀 약해졌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달러화 지수로 보면 한 0.6에서 0.7% 정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네. 달러 약세가 컸고 달러 환율은 주간으로 한 0.8% 정도 하락했으니까 사실상 달러 약세와 함께 원화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달러 약세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6월 달에 부채한도 이슈가 일단 타결됐다는 거는 불확실성 해소고 네. 그 다음 이벤트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FOMC 어떻게 될 거냐 이번 주죠. 그래서 FOMC에서도 금리 동결 전망이 조금 우세했어요. 물론 캐나다의 깜짝 금리 인상에서 뭐 스탑앤고 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네. 다행히 이제 미국의 뭐 ISM 서비스 지표도 안 좋았고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안 좋았죠. 네. 그러면서 뭐 6월 달에 동결하고 7월에 금리 인상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나오면서 미국 금리가 좀 내려왔고 달러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환율을 좀 하락시키면서 안정을 보이지 않았나라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지만 막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리고 또 위험 선호 심리들 외국인 주식 순매수 유입과 그런 부분들이 워낙 강세 요인을 작용하면서 이 달러는 1,300원을 깼습니다. 근데 이제 FOMC도 남아 있고 아직은 경기가 좋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수출 부진 문제도 있고요. 그런 네.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번 주 FOMC 결정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레벨을 좀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경계 심리 때문에 하단도 지금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주에 이제 많은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금주 주요한 이벤트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번 주에는 뭐 미국 FOMC가 있죠. 네. 그다음에 유로 22회의가 또 15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오고 그날 저녁에 또 유로 22 통화정책 결과가 나오고 금리 결정. 그리고 15일, 16일 날은 또 일본 BOJ 금정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유로, 일본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네네.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가운데 일단 유로 쪽은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고 0.25% 포인트. 또한 이제 일본 BOJ는 완화 기조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결. 그래서 유로나 일본은 거의 이제 확실하고 네. 시장에서는 이제 FOMC가 제일 이제 관건이죠. 얼마나 그렇겠죠. 금리를 네. 올릴 거냐 아니면 건너뛸 거냐. 그리고 또 그 전날 13일 날은 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용은 이미 잘 나온 걸 확인했지만 물가가 얼마 나올 거냐는 부분인데 일단 컨센서스 자체는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월비 0.2%. 그러니까 지난달에 0.4% 올랐기 때문에 5월 달은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 좀 네. 둔화된다라고 보는 거고 또 전년비 상승률은 4.9에서 4.1%로 확 떨어집니다. 이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소비자 물가는 4% 초반까지 아마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연준에게는 뭐 굳이 긴축에 대한 명분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근원 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우리가 보통 이제 서비스 물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가 자체는 전월비로 0.4%,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거의 유사하고 전년비 상승률은 5.5에서 5.3%로 조금 하락합니다. 근데 여전히 근원 물가가 5%라는 부분은
연준 높네요, 아직. 입장에서는 높은 거죠.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연준 위원들의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뭐 위로 본다고 3%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 소비자 물가는 계속 빠르게 내려오고 있지만 근원 물가가 여기 높다는 얘기는 일단 가게나 기업들,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보는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풀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은 동결, 7월은 아마 인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금주 이제 환율 전망 어떻게 네, 보시는지. 사실 이번 주 뭐 FOMC 회의가 워낙 빅 네, 이벤트라서 너무 빅 이벤트가 많네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장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매파적으로 볼지 덜 매파적으로 볼지 아니면 아예 뭐 완화적으로 볼지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최종 목표 금리, 그러니까 금리 동결과 최종 목표 금리를 5.5% 이내로 두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좀 저희가 보는 시각이고 그렇게 본다면 시장이 덜 매파적으로 해석한다 본다면 일단 빅 이벤트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벤트가 종료되는 불확실성 해소, 그 다음에 덜 매파적 연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환율은 좀 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달러 환율은 하단은 일단 1275원 정도, 그 다음에 상단은 조금 넓게 왔습니다. 그래서 1315원까지 좀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유로 환율은 뭐 유로나 원이나 달러 대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1380원에서 1410원 정도. 그 다음에 엔원 환율은 엔이 이제 일본이 가장 좀 뭐 정책이 완화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단은 920원 그리고 상단은 950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제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큰 한 주로 예상이 되는데요. 모두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